붉은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쓰러져 갔다. 23세기 화성 개척도시 뉴홈스테드. 거대한 돔 안에서 인공 공기가 맥박처럼 순환하며 푸른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돔 밖은 죽음 같은 붉은 사막, 그러나 돔 안은 지구의 기억을 간직한 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소박한 집 거실. 은퇴한 보안관 이한수가 허공에 뜬 홀로그램 신문을 읽고 있었다. 75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매서웠다. 우주 범죄 현장에서 30년을 버텨낸 자의 눈이었다. 그 곁을 떠도는 루카. 고양이만 한 둥근 드론, 은빛 몸체에 파란 눈이 깜박이고 있었다. 한수에겐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동지이자 가족, 30년을 함께한 파트너였다. 주인님, 준호 씨 도착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동반자가 있다고 합니다. 루카의 전자음에 한수의 눈썹이 꿈틀렸다. 동반자라고? 잠시 뒤 현관이 열렸다.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기가 돌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자. 아버지, 소개할게요. 서연 씨예요. 인공지능 연구소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호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지적인 눈빛, 고운 미소.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여인이었다. 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루카의 눈이 파랗게 빛나던 그 눈이 피처럼 붉게 번쩍였다. 경고음이 거실을 갈랐다. 경고. 미확인 생체 신호 감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다급히 외쳤다. 루카, 왜 이래? 서연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 드론이 민감하네요. 제가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을 다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한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30년을 함께한 루카였다. 헛소리 경보를 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루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인데.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루카도 낡았잖아요. 30년 된 기계가 오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루카는 여전히 붉은 눈을 번쩍이며 서연의 가방 주위를 맴돌았다. 경고음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차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제가 직접 가져온 차라도 드셔보실래요? 긴장도 풀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방을 열자 루카의 불빛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심장이 폭발 직전인 듯. 한수의 직감이 속삭였다. 이 집 안에 뭔가 잘못 들어왔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서연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젓가락에 놓여 있었다. 화성에서 기른 채소와 인공 단백질로 만든 요리들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지구의 향수가 물씬 풍겼다. 아버님께서 우주보안관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우아하게 젓가락을 들며 말을 건넸다.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셨어요? 한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루카가 다시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다. 붉은 불빛이 가방을 향해 번쩍였고 둥근 몸체가 서연 주위를 끈질기게 맴돌았다. 루카, 조용히 해.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드론이 예민한가 봐요. 제가 연구실에서 나노 입자 실험을 해서 몸에 화학 냄새가 밴 것 같네요. 한수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완벽한 태도, 매끄러운 말솜씨. 하지만 루카는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30년간 단 한 번도 거짓 신호를 낸 적 없는 파트너였다. 서연은 다시 화제를 돌렸다. 아버님, AI 연구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아세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기억을 저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뇌 연결이라. 한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네. 특히 중요한 데이터를 뇌에 직접 저장하는 기술이요. 은행 정보나 재산 관련 데이터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지도 내 임플란트에 중요한 정보들 저장해 두셨잖아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빛이 번쩍였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한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보안도 중요하겠군. 한수가 낮게 말했다. 물론이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미소 지었다. 아, 직업병이네요. 너무 기술적인 얘기만 했죠? 그녀가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려 하자 루카가 갑자기 한수 앞으로 날아와 길을 막았다. 주인님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경고음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준호는 화를 터뜨렸다. 정말 고장난 거 아니에요? 수리를 맡겨야겠어요. 하지만 한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루카는 고장나지 않았어? 서연이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으로 덮었다. 정말 충성스러운 드론이네요.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대단한가 봐요. 한수는 차를 멀리 밀어내며 말했다. 차는 됐습니다. 그냥 대화나 하죠.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가장 위험했던 건 사기꾼들이었어. 특히 사람을 속이는데 천재적인 자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서연이 조심스레 되물었다. 속은 썩어 있지. 그런 자들은 항상 뭔가를 노리지. 돈이든 정보든 아니면 생명이든.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다.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황급히 웃으며 수습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루카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붉은 불빛을 번쩍였다. 그 경고음은 이제 절박함처럼 들렸다. 한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을 느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졌다. 서연과 준호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고 한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화성의 두 달이 돔 위로 떠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루카가 낮게 웅웅거리며 곁으로 다가왔다. 주인님 정말 위험합니다. 무슨 신호를 감지한 거지? 그 여성의 생체 파동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리고 루카의 음성이 잠시 머뭇거렸다. 가방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감지되고 있어요. 한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독성 물질이라고?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나노 입자입니다. 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위험은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은 아들의 곁에 있었다. 루카, 옛날 보안 시스템 기억하지? 물론입니다. 조용히 가동시켜. 아무도 모르게. 루카의 눈이 파랗게 깜빡였다. 집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들이 무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에도 혹시 몰라 남겨둔 장비들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수는 문틈으로 조심스레 내다보았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하다가 곧 방향을 틀어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 그녀의 실루엣이 싱크대 앞에 멈췄다.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낸 뒤 찬장에서 머그컵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한수가 매일 쓰던 컵이었다.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컵을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갔다. 복도가 고요해지자 한수는 루카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루카, 저 컵을 분석해. 루카가 미세 스캔을 하더니 곧 결과를 내놓았다. 나노 독성 입자 검출. 신경마비 성분입니다. 소량이라도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수는 컵을 조심스레 치우며 낮게 중얼거렸다. 확실해졌군. 그녀는 저기야. 목표는 나지. 주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준호를 설득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아침이 밝았다. 신문을 읽는 척하던 한수는 서연과 준호를 맞았다. 아침 준비해 드릴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됐습니다. 간단히 먹을 테니 그럼 커피라도 드릴게요.
그런데 어제 여기 있던 컵은 못 보셨나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구름. 아주 짧았지만 한수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냥 설거지 했소. 태연하게 답하는 한수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서연은 곧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가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 오늘 우리 우주 정거장 견학하려고 해요. 같이 가시죠. 준호가 물었다. 아니야,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낫겠구나. 아쉽네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계획이 어긋난 듯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한수는 루카와 함께 그녀의 가방을 조사했다. 루카가 곧 보고했다. 데이터 크리스탈, 위조 신분증 다수, 그리고 은하계 부유 노인들의 신상 정보가 있습니다. 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루카, 은하 보안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봐. 잠시 후 루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발견했습니다. 본명 박지연. 은하 전역에서 수배 중인 하이브리드 범죄자. 하이브리드? 생체 개조로 인간과 기계의 특성을 모두 가진 존재. 그래서 제가 특이한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한수의 혈관이 차갑게 식어갔다. 박지현.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포식자. 그녀의 범죄 기록이 화면에 뜨자 숨이 막혔다. 부유한 노인을 표적으로 삼아 뇌 임플란트에 저장된 재산 정보를 탈취. 그리고 피해자 제거. 제거. 그 단어가 한수의 머릿속에 울렸다. 살인.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서연과 준호가 돌아왔다. 한수는 재빨리 가방을 원래 자리에 두고 태연한 얼굴로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이 스며 있었다. 위험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한수는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다. 견학은 어땠어? 한수가 태연하게 물었다. 좋았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장 가방으로 향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찍 돌아왔네요. 그녀가 가방 쪽으로 다가가자 루카가 붉은 불빛을 번쩍이며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엔 서연도 웃지 않았다. 차갑게 루카를 응시했다. 이 드론 정말 예민하네요.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루카가 요즘 이상해요. 정말 수리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한수가 단호히 잘랐다. 루카는 정상이야.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확하지?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 말 무슨 뜻이죠? 위험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검이 맞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순간 서연이 가방에 손을 넣자 루카가 곧장 앞으로 날아와 길을 막았다. 재미있군요. 서연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기계가 사람보다 영리하다니.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한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거짓말이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진실을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데이터 크리스탈, 작은 주사기와 약병, 그리고 여러 장의 신분증이 드러났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아, 이게 뭐야? 연구용품들이야. 서연이 태연히 대답했지만 표정에는 더 이상 변명의 기색이 없었다. 한수가 신분증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미영, 박소라, 이지은 연구원이 왜 이렇게 많은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지?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어떻게 알았죠? 30년간 사기꾼들을 잡아온 사람을 너무 얕봤군. 준호가 혼란스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서연아 대체 무슨 말이야? 서연이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야, 미안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뭐가 거짓말이야? 나는 서연이 아니야. 내 이름은 박지영. 내 아버지 말대로 나는 사기꾼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만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내 아버지의 뇌 임플란트에 저장된 재산 정보, 그게 목적이었지. 한수가 냉정히 말했다. 그런데 루카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군. 박지연의 시선이 루카를 향했다. 저 기계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무엇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 박지연이 차갑게 웃었다. 정보를 빼내고 증거를 없애려 했죠. 증거라니? 사람도 포함해서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호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죽였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7명 정리했어. 너희 아버지가 8번째였겠지. 한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7명을 살해했다고? 살해라니. 너무 거친 표현이네요. 그냥 정리라 불러주세요. 루카의 붉은 눈빛이 분노처럼 번쩍였다. 박지현은 목 뒤를 만지더니 작은 장치를 눌렀다. 순간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연아, 넌 뭐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야. 박지현의 목소리에 기계음이 섞였다.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능력을 가진 하이브리드지. 한수는 곁눈질로 루카에게 신호를 보냈다. 루카는 즉시 보안 통신을 열어 은하 보안청에 구조 요청을 전송했다. 원래는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가방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제 직접 적인 방법을 써야겠군. 루카가 전속력으로 몸을 날렸다. 루카, 위험하다. 한수가 외쳤다. 순간 박지연의 손끝에서 가느다란 레이저가 발사됐다. 루카의 몸체가 불타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루카, 준호의 절규가 울렸다. 한수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악마 같은 년아. 박지현은 비웃듯 말했다. 악마라니 상처받겠네요. 나는 단지 진화한 인간일 뿐이죠. 루카는 마지막 힘으로 SOS 신호를 울렸다. 박지현이 한수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뇌 임플란트 속 정보를 내놓으세요. 순순히 주변 고통을 줄여드릴게요. 한수는 물러서며 이를 악물었다. 꿈도 꾸지 마. 그렇다면 아픈 길을 택하신 거네요. 박지현의 눈빛이 붉게 빛났다. 위험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지현이 한수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집 전체의 조명이 깜박였다. 한수가 은퇴 후에도 남겨둔 고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뭐지? 박지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30년 전 우주경찰 장비를 우습게 봤군. 벽 곳곳에서 작은 드론 카메라들이 나타났다. 붉은 불빛이 그녀를 겨냥했다. 이 모든 게 기록 중이야. 은하 보안청에도 실시간 전송되고 있고. 한수가 손목 통신기를 들어 보였다. 박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여미하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녀가 목 뒤를 눌렀다. 순간 피부가 일그러지며 금속이 드러났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죠. 박지연의 팔이 변형되었다. 살이 갈라지며 레이저 발사기, 나노 블레이드 주사기들이 튀어나왔다. 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저게 뭐야? 이게 하이브리드야. 박지연이 차갑게 웃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진화. 준호야, 뒤로 물러나. 한수가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박지연의 팔에서 가느다란 선이 뻗어 나와 준호의 목을 감쌌다. 나노 와이어였다. 움직이면 몸이 잘려요. 그녀가 인지를 잡았다. 준호, 한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이제 확산이죠. 박지연의 목소리가 냉혹했다. 뇌 임플란트 접근 코드를 주면 아들을 살려드립니다. 절대 안 돼. 그럼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군요. 한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를 믿을 수는 없었다. 정보를 빼내면 어차피 둘 다 죽는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루카가 미약하게 빛을 깜박였다. 아직 살아 있었다. 한수는 눈빛으로 루카의 신호를 읽었다. 무언가 준비 중이었다. 시간 끌지 마세요. 박지연이 와이어를 조였다.
준호의 목에 피가 배어 나왔다. 알겠소. 한수가 외쳤다. 코드를 말하겠소. 하지만 아들을 먼저 놓아주시오. 코드를 먼저 내놓으시죠. 그럼 반씩 한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반을 주면 아들을 풀고 나머지를 주면 우리를 살려주시오. 박지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비웃었다.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반을 주세요. 한수가 천천히 숫자를 읊기 시작했다. 749. 그 순간 집 전체가 폭발적으로 흔들렸다. 뭐야? 박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EMP였다. 루카가 마지막 힘으로 전자기 펄스를 터뜨린 것이다. 순간 박지연의 기계 부분이 마비되었다. 준호가 와이어를 벗고 몸을 날렸다. 지금이야? 한수가 외쳤다. 벽장에서 플라즈마건을 꺼냈다. 오랜 세월 봉인해둔 무기였다. 박지현은 시스템을 재부팅하며 분노의 눈빛을 번뜩였다. 영리한 늙은이!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폭탄을 꺼냈다. 붉은 불빛이 불길하게 전멸했다. 집 전체를 날려버리겠어? 다 함께 죽자고요? 한수가 총을 겨눴다. 그럼 내가 먼저 죽어. 싸워요! 내가 죽으면 이 폭탄이 함께 터지니까. 팽팽한 교착 상태. 누구도 먼저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폭발하며 은하보안청 특수부대가 돌입했다. 모두 엎드려. 박지연이 절망적으로 웃었다. 이미 늦었어! 그녀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바닥에서 루카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번쩍였다. 잔여 에너지로 그녀의 손목을 정확히 저격했다. 박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폭탄을 떨어뜨렸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고 전자기 수갑을 채웠다. 박지연, 넌 은하계 7개 행성에서 연쇄살인죄로 수배 중이다. 널 체포한다. 박지현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수를 노려보았다. 이번엔 당신이 이겼지만 나 같은 자들은 많아요. 치료는 멈추지 않을 것이야. 거실이 고요해졌다. 한수와 준호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다. 루카. 한수가 바닥에 쓰러진 드론에게 다가갔다. 루카의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다. 주인님 안전하십니까? 그래? 내 덕분에 살았다. 다행입니다. 30년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빛이 꺼졌다. 한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루카는 동지였고 가족이었다. 위험은 끝났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그의 희생 덕분에 그들은 살아남았다. 한 달 후 화성 의료센터. 한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치료용 나노봇이 그의 몸속을 돌며 EMP 쇼크로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고 있었다. 오른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버지! 준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엔 한 달간의 걱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준호야, 한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너는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걱정이었죠. 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녀를 믿지만 않았더라면. 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든 속을 수 있었어. 그녀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으니까. 하지만 루카가 경고했잖아요. 제가 그때 말을 들었다면. 루카. 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루카는 어떻게 됐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몸체는 손상됐지만 기억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기술자들이 복구 중이래요. 한수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럼 루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냐?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기억과 성격은 보존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작은 드론 하나가 들어왔다. 새 몸체는 예전보다 작았지만 파란 불빛은 분명 루카였다. 주인님 깨어나셨군요. 목소리 역시 그대로였다. 루카. 정말 너구나. 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네, 주인님. 30년간의 기억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몸이 좀 작아졌네요.
상관없다.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하지. 루카가 그의 손등에 살짝 앉았다.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어? 넌 우리 영웅이야. 준호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루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존재니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며칠 후 한수는 태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사건으로 파괴된 집은 이미 수리되어 있었다.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다. 한수, 준호, 그리고 새로운 몸의 루카. 이상하네. 준호가 웃었다. 루카가 있으니까 정말 가족 같아. 원래부터 가족이었다. 한수가 대답했다. 기계든 인간이든 상관없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야. 루카가 조용히 물었다. 저도 가족의 일원일까요? 당연하지. 한수와 준호가 동시에 말했다. 그날 밤 화성의 두 달이 돔 위로 떠올랐다. 붉은 하늘은 여전히 낯설고도 신비로웠다. 창가에 선 한수의 어깨에 루카가 조용히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주인님? 내가 없었다면 우린 모두 죽었을 거야. 기계가 인간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수가 루카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이야. 형태가 뭐든 상관없이. 준호도 다가와 웃었다. 앞으로는 루카 말을 더 잘 들을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더 조심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진 마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루카가 푸른 빛을 반짝였다. 제 센서가 말해줍니다. 두 분의 마음은 순수하다고. 그럼 너는? 한수가 물었다. 루카가 잠시 멈추더니 대답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위험한 사건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유대였다. 인간 둘과 드론 하나, 특별한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한수는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이 가족만은 반드시 지켜내리라. 화성의 긴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의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한수처럼 루카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사람을 먼저 믿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